자, 김무성 전 대표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입니까? 김무성이 배신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대선 출마를 다시 한번 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작 본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꼭 내가 만나야 되겠는데 아예 대답도 안 해줍니다. 저하고 특히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는데 정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켰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이 당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강정숙 기자, 이제 동아일보 정치위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 여권 취재해 오셨는데 대구를 골라서 저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 김무성 의원에게 사실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요? 뭐 요새는 사실 그 재등판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사실 통화를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른정당의 어떤 정체성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바른정당이 창당한 지 한 21일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 정의당보다 떨어져서 상당히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은 과거 우리가 창당을 했던 그 이유를 되새겨야 된다. 실제로 보수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저런 대구 경북 TK에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네. 사실상 바른정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수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신을 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당을 배신한 거다. 이 논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대구까지 가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도 뜨지 않고 유승민 후보, 대구 출신 유승민 후보조차 TK에서 지지율이 4위권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다고 믿고 이걸 깨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이겠군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밤샘 토론회였죠. 사실 네.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거의 한 7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는데 네. 거기서 나왔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네. 도무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당을 배신한 사람들 아니냐.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운동도 못하고 사실상 어떤 대선 주자 지지도 부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을 토론을 하면서 어제 그 토론회를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이제 이런 논리를 우리가 펴자. 그래서 어떤 탄핵이 기각되면은 네. 우리가 이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탄핵을 관철시켜야 된다. 탄핵 기각되면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 30몇 명인가요? 29명인가요? 32명입니다. 32명이 됐죠. 모두 의원직을 던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에 가서 김무성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그 바른정당에게 그 TK 유권자들이 새롭게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히려 더 욕먹을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2012년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분들이고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한 표를 주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서 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데 지금 국민적으로는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 국민의 어떤 그 신임을 좀 배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지금 탄핵까지 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말을 지금 참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대구의 유권자들 얘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박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박 대통령에게 배신당한 우리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TK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갈 얘기인지 오히려 좀 엉뚱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여기 대구의 벽을 뚫지 못하고 배신자라는 이름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바른정당은 앞날은 미래가 없는 건데 지금 취재할 때 만나는 바른정당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언제쯤 결정이 나올 것인지 이거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왜죠?
이 탄핵 심판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이나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5%의 벽을 도저히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네. 그러면 과연 보수의 후보를 누구를 지지해야 될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한 시점부터 바른정당이 바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의 희망사항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이 여권, 범여권 후보 중에서는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었고, 물론 범여권 지지층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함께 정당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정당을 깨고 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새로운 보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범여권 지지층이 동의를 하느냐, 동의를 많이 못 얻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함께 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오히려 범여권 지지층이 저 사람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같이 책임지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무릎 꿇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네, 저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걸 탈당으로 지려고 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모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범여권 지지층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이 어떤 지지율 정체 현상을 빚고 있고 또 앞으로 탄핵 이후 국면에서도 바른정당 후보들에게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후보를 찾아 나설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른정당.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실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상황까지 왔다가 반성한다 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기가 상당히 힘드시겠죠. 마치 지금 결정을 하면은 탄핵을 인용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어요. 탄핵에 대한 무슨 가부간 결정이 나야 그분도 무슨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자, 그거 진짜로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 계속 입질이 있긴 있는 것 같군요. 내부적으로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보는 거죠. 이제 이름이 오늘부터 바뀌었으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황교안 대선 후보로 지지하십니다. 이런 거 여론조사 계속 해볼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 여론조사와 별개로 지금 네. 아까 구자영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지지층은 지금 마음을 줄 후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보수층의 지지가 쏠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임명진 위원장도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한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서는 출마 여부 자체에 대한 어떤 확답은 받지 못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친박, 소위 이제 친박이라고 하는 과거 새누리당 그 진박 세력들 그 일부는 사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를 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이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이 지금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네. 자유한국당 내에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자.